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그냥 방정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첫 번째 배울 내용은 3, 4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있죠? 1차 방정식, 2차 방정식 거기에서 3차일 때랑 4차일 때 공부하는 건데 당연히 3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이 얼마겠어요? ax 세제곱이 되겠죠. 그럼 4차 방정식은 얼마가 되겠어? ax 4제곱이 되겠지. 기본적으로 그냥 3차 방정식이니까 ax 세제곱을 시작으로 뭐 bx 제곱, 뭐 cx 더하기 d는 0이 돼버리는 거고 여기도 뭐 ax 4제곱 시작으로 이렇게 쭉쭉 가면 더하기 2까지 있겠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2차 방정식 옛날에 했던 문제처럼 뭐 이 최고차항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 3, 4차라는 건 이 최고차항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해를 구해줘야 되잖아. 그래서 3차 방정식,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좀 정해져 있어요. 왜냐면은 너네가 2차 방정식 같으면 좀 여러 가지가 있죠, 방법이.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다 인수분해긴 하지. 이런 것도 인수분해에서 문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. 이건 어떻게 해서 풀어? 인수분해 안 돼.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죠. 근데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어요. 그래서 푸는 법이 엄청 많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나올 수 있습니다.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이거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얘는 완전 뭐 써주면 돼? 그냥 곱셈 공식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. 아니면 이런 내용도 있죠? 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까지 이런 거 푸는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3, 4차 방정식이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낯설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냥 는 0 가리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? 얘는 그냥 3차식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럼 결국 3차 방정식 풀어달라는 거는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는 0이 있어도 똑같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건데 이렇게 우리가 3차식 문자 한 개 있는 거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? 뭐 이용해서 하죠? 이거 문제 어떻게 풀게요? 인수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. 인수분해는 거의 풀이가 똑같습니다. 우리는 문자가 한 개일 때를 주로 공부할 거야. 3, 4차 방정식은 얘는 인수정리 이용해서 조리제법 푸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인수정리하는 게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x에 뭘 집어넣어서 뭐 구하는 거야? 0이 되는 값 구하는 거죠. 그럼 0이 되는 값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얘들아? 상수항의 약수로 문제를 풀기로 했죠. 그래서 선생님 뭐 이거 어떻게 풀어? x에 뭐 넣으면 0 나와? 1. 그러면 x에 1 넣으면 0 나온다는 건 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조리법이라는 건 얘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달라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개수들 가지고 와서 뭐 써주면 돼요? 조리제법 써주면 되는 거고요. 뭐 이런 유형도 있고요. 이게 문자 한자기 때문에 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. 이거 어떻게 풀게요? 보기 차식이니까 이거 치환해서 문제 풀어야겠죠. 근데 내 말하는 게 이거야. 이게 없으면 는0이 없으면 인수분해인데 는0 있으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 차이점입니다. 어차피 방정식도 인수분해해서 풀 거니까. 다 알죠? 근데 솔직히 보기 차식에서는 요 내용보단 요런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우리 이거 해 어떻게 공부하죠? 이해 갔다? 일단 뭐 해줘야 돼? 아닌가? 맞자. 뭐 해줘야 된다고? 뭐야 이거 씨. 보기 차식 문제. 여기서 좀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도 있잖아.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? 아까 똑같이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치환이 안 될 때 우리 문제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? 합차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 풀자고 했었죠. 근데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식이 뭐 들어와야 됩니까?
완전 제곱식이 들어와야겠죠. 그래서 t제곱 더하기 2t로 풀면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상수항으로 먼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. 그래서 2t가 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니까 아마 얘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? 이건 몇 t야? 6t. 그럼 플러스 2t가 되려면 몇 t 빼줘야 돼? 4t를 빼줘야겠죠? 근데 4t가 완전 제곱식은 아니지만 t가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바꿔서 풀면 4x제곱인가 뭐를 쓸 수 있어? 2x의 제곱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래서 모기차식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다 3, 4차 방정식 내용이에요. 얘들 알겠죠? 이거 어떻게 푸는 겨? 대칭식. 그래서 얘도 4차잖아. 4차구, 3차구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, 4차 방정식은요. 앞에서 했던 인수분해에서 는 0만 붙인 거고요.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처럼 0이 되는 값, 0이 되는 값 구하는 거예요. 우리 이거 대칭식 어떻게 풀겠는지 기억나십니까? x제곱을 묻기로 했었죠. 방정식은 나눠도 돼. 근데 어차피 마지막에 또 x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. 쌤이나 짝꿍이 있다고 했었죠?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 뭐 해줘야 돼? 치환해서 치환한 다음에 요거랑 곱셈공식 변형 관계 있으니까 곱셈공식 변형으로 풀어주면 되고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판별식 같은 내용은 2차 방정식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쌤이 짚어줄 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다음 3차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도 이것도 있죠. 자주 나오는 유형. 우리가 3차 방정식에 보통 근을 뭐라고 두냐면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두죠. 그럼 다시 말하면 기억이 날라나 뭐 처음 배운 것도 아닌데. 세근에 얼마 나옵니까? 그 2차 방정식과 순서가 똑같아요. 다만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. 뭐 있습니까?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식을 공부했을 때 나오는 요 형태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더 튀어나오긴 합니다. 이거 얼마 나올까요? A분의 C. 마지막 세근의 곱. 이게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예요. 규칙이. 잘 봐. 뭐 쌤 왜 나오는지 증명을 안 해줄게. 그냥 외우면 되고요. 우리가 외웠던 거 있잖아. 두근의 합, 두근의 곱. 잘 봐. 이거 얼마야? 마이너스 A분의 B. 그 다음 얼마야? A분의 C지.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.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A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? 분모. 그냥 분자 밟아. A 빼고 B 한 번 쓰고 C 한 번 쓴겨. 여기는 A 빼고 B 한 번 쓰고 C 한 번 쓰고 D 한 번 쓴 거야. 그 다음에 부호를 잘 보세요. 무조건 마이너스 시작이거든요. 그 다음 플러스야. 마이너스, 플러스, 그 다음 마이너스. 그 다음 뭐겠어? 플러스라는 거죠. 그럼 너네는 이 근과 계수라는 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건 쉬운데 여기만 잘 외워주면 되겠죠. 그래서 3차 방정식만 잘 나와. 4차 방정식은 잘 나오지 않고.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요거를 활용해서 당연히 우리가 뭐도 만들 수 있겠어요? 근이 요따구로 생겼을 때 근이 요따구로 생겼을 때 3차 방정식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. 어떻게? 2차 방정식 작성한 것처럼. 그래서 똑같아요. A의 X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. 왜? 여기가 세근의 합이랑 관련돼 있으니까. 그럼 여기는 두 근의 곱의 합 X 누구? 요거.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세근의 곱까지.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은 왜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? 처음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 쓸 때부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. 그냥 마이너스를 추가해 주는 거고
얘는 마이너스가 필요 없으니까 A분의 C니까 마이너스를 안 쓰는 거. 그래서 요들은 과연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그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 관계와 이렇게 방정식 만드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. 나머지는 좀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책 한번 볼까요? 켤레근도 똑같아 얘들아. 알겠죠? 그냥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겠어요? 3개. 그 3개 중에 2개가 켤레근 느낌인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A, B, C, D가 다 유리수래. 근데 하나가 1,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. 그럼 또 다른 거는 뭐일 수밖에 없다? 2 플러스 루트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됐습니까?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문제 풀고 시간 되면 오메가까지 해보겠습니다. 알겠죠? 볼게요. 3차 방식을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푸는 거야. 알겠죠? 쟤는 인수정리 안 할게. 인수분해 되잖아. 어떻게? 앞에 거 2개, 뒤에 거 2개. 앞에 거 뭐로 바꾸면 돼요? x제곱에 x 더하기 4. 뒤에 건 뭐로 바꿔주면 돼? 마이너스. 그랬더니 공통인수 뭐 있어? x 더하기 4. 마이너스 4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까지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을 빼달래요. 우리 공통부분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? 똑같아. 방정식은 얘들아 그냥 는영 빼고 인수분해 똑같습니다. 알겠죠? 치환할게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는 0까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? 되죠? 38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됐나요?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해볼까?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1까지 x 더하기 4에 x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요거 마 3, 1, 마 4 이거 얘들아 당연히 3차 방정식, 4차 방정식 다 또 눈으로 쓰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를 다 절대값으로 더해달래. 할 수 있죠. 여기 뭐 할까? 보기차식이니까 치환해서 문제 풀겠습니다. 인수분해 되는 유형 준 거 같은데 근데 이제 t가 x제곱이죠? x제곱 빼기 4는 0 x제곱 빼기 9는 0 그럼 x값은 뿔마 2 뿔마 3 순서대로 마 3, 마 2, 2, 3까지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 잘 곱해달래. 알겠죠? 아니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곱해야 하는 거네. 할 수 있죠. 이거 뭐로 푸는 거야? 대칭식. 그렇죠. 그래서 가운데 기준 x 대칭입니다. 개수가 x제곱 묶어서 문제 풀자고 했어요. 여기 조금 식이 기니까 잘 합시다. 알겠죠? 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. 이거 짝꿍이 있다고 했었죠.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짝꿍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쓸 때부터 정리하면 더 빨리 풀 수 있긴 한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통 부분이 있잖아 얘들아. 얘랑 얘. 왜? 얘 어떻게 만들어? 요거 제곱해서 2개 빼면 되니까. 그랬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네. 뭐로 쓸 수 있어요? t 마이너스 3에 t 더하기 1까지 여기 x제곱까지. 그래서 t는 원래 우리가 치환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려줘야 돼요. t가 요거였죠. 그럼 마지막에 이제 x 너네가 한 개씩 접으면 알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제곱 x 플러스 1까지. 그래서 실근 구해달래. 다시 한번 얘들아
요 4차 방정식 문제 어떻게 구해달라고 하는 거냐면요. 여기서 근 2개, 여기서 근 2개 구하는 거거든. 근데 실근만 구해달래. 그럼 우리 실근인지 허근인지 어떻게 빠르게 구분합니까? 판별식. b제곱 마이너스 4ac 허근.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, 아니 근이 실근이기 때문에 요거 근의 공식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보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문제 어떻게 푸지 얘들아? 방정식인데 근을 줘버렸네. 뭐 해달라는 겨? 대입. 문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입할게요. 조리집법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K를 몰라도 되나? 일단 대입해볼게. 8 4K 4 마이너스 2K 플러스 6까지 4K 마이너스 2K 8 4 6 마이너스 18 K 얼마? 마이너스 9까지 K가 마이너스 9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. 편한 거 푸시고요. 어떻게 풀 것 같아? 방정식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풀까? 조리법 좋아요. 우리는 x에 1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표현이니까 얘는 x-1을 인수로 갖겠죠. 그럼 요거 푸시면 됩니다. 알겠죠? 1, 2, 마 7, 마 14, 마 3, 마 6까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이 알파랑 베타래. 그럼 뭐 해주면 돼? 두분의 합, 두분의 곱 푸시면 되겠죠. 그러면 저기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몇 개 빼면 돼요? 2개 빼면 되겠죠? 55까지. 이렇게 풀어 볼게요. 알겠지? 이게 또 괜찮네. 요거는 여러 번 좀 풀어봤을 텐데 일단 보겠습니다. 좀 말이 이상한데 좀 생각을 해보면 애들 알겠지만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을 갖고 싶대요. 우리 중근이 뭡니까? 그냥 그 뜻. 중복된 근. 다시 말하면 근이 알파, 베타, 감마잖아요. 그럼 중복된 근이라는 건 뭐야? 이 세 개 중에 둘이 같던지 다 똑같던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. 알겠죠? 그래서 봐봐. 실수 범위 내에서 풀면 이거 x가 뭐밖에 없어요? 1밖에 없잖아. 이런 거 뭐 중근, 뭐 정확히 말하면 중근은 아닌데. 보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뭘 구해줘야 되냐면요. 인수분해에서 근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표현이 있죠? 얘 그냥 어떤 식이야 기본적으로? 그냥 3차식이야. 문자 한 개 있는 거. 그럼 어떻게 풀어줘야 돼? 인수분해 보여? 안 보이면 0이 되는 값 찾는 거야. 근데 쌤이 0이 되는 값 이렇게 찾아달라고 했어요.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문자는 누구야? 문자. x만 문자예요. k는 숫자입니다. 그럼 된 말은 뭐냐면요. 이 k가 있는 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우린 요 새끼들 최우선적으로 지워줘야 돼. x에 뭘 집어넣어서 지워지는지 파악 좀 해볼까요? 얼마? 1.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나머지도 0 되는지 볼게. 1, 3, 마이너스 4까지. 그럼 우리가 k 값을 지우는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나머지도 0이 되니까 1로 조리집법 써달라고 하는 거죠. 그럼 이제 볼게요. 한 놈은 x-1, 한 놈은 x제곱 4 마이너스 kx 더하기 4까지.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 체크해볼게. 1 알파 또는 베타. 그럼 이 상태에서 중근 어떻게 갔습니까? 중복된 근이야. 1 몰라 어떻게 풀면 돼? 중근 말 그대로 근 3개 중에 같은 게 있으면 된다니까. 알파랑 베타랑 같다. 여기서 나오는 근이 중근이래. 그럼 이 방정식에 나오는 근이 중근이라고 하는 거야. 근 2개가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럼 뭐 풀어줘야 돼? 판별식 D는 0 써야죠. B제곱 반의 제곱 써도 되고 뭐 그냥 쓸게.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6 마이너스 4AC
K제곱 마이너스 8K니까 K에 K 마이너스 8까지 0 또는 8까지. 두 번째 뭐 있을까요? 우리 이거 같은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문제 푼 거야. 또 뭐 있어? 알파나 베타 중에 1이 있을 때. 왜? 1 베타. 그럼 몇 개인데? 두 개라고 읽을 거 아니야? 중근이니까 가능하겠죠.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. 1 4-K 더하기 4는 0까지. K 빼면은 K는 9까지. 9, 0, 8 세 개 다 더하면 될 것 같아요. 보자. 얘는 일단 문제 유형에서 좀 너네가 이 모양을 좀 익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아니에요. 전개하는 건 아닙니다. 알겠죠? 전개하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냐면요.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. 뭐예요?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입니다. 세근해야 근과 계수의 관계여서.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요. 문제에서 궁금한 문자만 남기면 나머지 문자가 넘어가서 1-r로 바뀝니다. 그래서 감마로. 그래서 1-감마일 거고 1-알파일 거고 1-베타가 되는 거예요. 이 식으로 바꾸는 거고. 두 번째, 여기서 대입하는 문제 아닌데 다 생김새가 어때요? 이거. 응? 그렇지.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? 1이 들어가 있지. 얘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1자리 혹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? 그럼 이거 우리가 여기다가 방정식만 추가해버리면은 요 식이 누구야? 이 의미 해석이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. 근데 근이 얼마야? 알파? 베타? 감마네? 그럼 요 식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? 우리가 문제에서 알파, 베타, 감마로 가지고 있는 3차 방정식 알고 있잖아요. 뭐예요? 문제 써져 있는 거. 근데 잘 봐. 우린 얘가 궁금한 거잖아. 그럼 두 개 비교해봐. x에 뭐 넣어주면 답이야? 1 넣으면 답이야. 이 둘이 똑같대. 그럼 나 얘가 궁금해. x에 뭐 넣어주면 답이라고요? 1 넣어주면 답이라고. 됐어요? 이렇게 푸는 유형이야. 이것도 외워서 푸는 거니까 2차 방정식 외운 것처럼 자 외워서 풀면 되고요. 쌤은 답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. 알겠죠? 따라와 주세요. 최고차항 1이니까 의미 없죠. 마이너스 세근의 합 x. 두 근의 곱의 합. 마지막 세 근의 곱.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만들면 답인데 누굴 몰라요 여기? 개수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죠. 분수여서. 얘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세 근의 곱 합을 이제 우리가 구해 놓을 거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지 마시고요. 구해 놓을게요. 집중해서 봐. 왜 안 봐? 세 근합 얼마입니까? 4. 두 근의 곱의 합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3. 세 근의 곱 얼마예요? 마이너스 1까지. 우리 두 근의 합, 두 근의 곱 외운 것처럼 외우는 거야.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건데 맨 마지막 끝났다고 했잖아요.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. 나머진 나도 못 풀어 지금. 우리 분수, 분모 다른데 계산하고 싶어. 뭐 해줘야 돼? 통분. 그랬더니 알파, 베타, 감마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섞여서 나왔으니까 이걸 한 번에 통분해버리면 얘라고.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없는 문자가 분자에 곱해지는 거예요. 그랬더니 잘 봤더니 여기는 곱, 여기는 합이라는 거죠. 그럼 곱이랑 합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1분의 4, 마이너스 4까지. 여기 x제곱 보겠습니다. 또 통분할게요. 그럼 여기는 알파, 베타, 감마로 또 통분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가 추가된 거야?
베타 감마가 추가된 거겠죠? 그럼 분명 이것도 또 더하면 알겠지만 여기 분자에 뭐가 올라오겠어? 얘가 올라오겠지. 그럼 또 뭐야?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있어. 순서대로 잘 쓰면 돼요.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까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. 3차 방정식이 무조건 는 0으로 끝나야 됩니다. 알겠죠? 보겠습니다. 요거 읽어보면 얘들아 이제 켤레근으로 문제를 좀 접근하는 문제인지 해석이 좀 되십니까? 이면 개수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고요. 하나가 이제 2 플러스 루트 3을 줬으니까 약간 느낌이 약간 얘는 무조건 근을 예로 하나 가지고 있겠구나.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은 왜 좀 더 어려워졌냐면요. 2차 방정식보다 얘는 알겠거든? 3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어야 돼? 3개. 하나를 몰라요. 그거를 문제에서 힌트로 준 거를 풀자는 거예요. 뭐 줬어 힌트? 세근의 곱 마이너스 2 준 거죠. 왜?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. 그럼 계산하는 게 둘이 얼마에 곱하면? 4 빼기 3? 1이네. 그러면 이렇게 셋이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둘이 1이래. 그럼 여기 뭐 나와야겠어요? 마이너스 2 나와야겠죠. 그래서 마지막 끈은 마이너스입니다. 이 세근을 구했기 때문에 a랑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 마이너스 a 가지고 올게. 뭐 가지고 온 걸까? 세근의 합. 뭐야? b 가지고 와볼게. 뭐 가지고 온 거예요? 두 근의 곱의 합 곱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루트 3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3 맞지? a가 맞 7이라고? a가 마이너스 2, b가 마이너스 7 곱하면 14까지.